책놀자 친구들! 모두 잘 지냈나요? 요 며칠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하더니 찬바람이 불자 공기가 좋아졌어요. 대신 추워졌지만요. 다들 마스크 잘 끼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가슴에 빨간 열매를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게 혹시 유행이에요? 아,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거군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자선 냄비 종소리도 들리고 사랑의 열매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죠. 이웃들이 춥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사람들이 모금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만드는 곳도 그런 단체 중 하나죠. 모금한 사람들에게 열매 모양의 장신구를 준답니다. 그런 거군요. 에이, 저도 돕고 싶은데 용돈이 없어요. 우리 서연 친구처럼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죠. 넘어진 친구를 도와주는 것도,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도, 준비물을 잊어버린 친구와 같이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모두 다 모금을 하는 것만큼 소중한 거랍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요, 저번에 친구가 학교에서 미니 화분을 들고 집에 가는데 다른 짐도 많이 있길래 함께 들어주었거든요. 집까지 들어줬는데 그 친구가 들어가면서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문도 쾅 닫은 거예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었는데 기분이 좀 상했어요. 어머, 정말 속상했겠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친구를 도와주지 말까 생각 중이에요. 그만큼 많이 속상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서연이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빨간 장미, 하얀 눈. 원작 그림 형제, 글 김지연, 그림 최영란. 숲속 작은 나무집에 엄마와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 들에는 장미나무 두 그루가 있었지요. 한 나무에서는 불타는 듯한 빨간 장미꽃이 피었고 다른 한 나무에서는 눈송이같이 하얀 장미꽃이 피었어요. 엄마는 그 장미꽃을 보고 딸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머리색이 빨갛고 명랑한 큰딸은 빨간 장미, 얌전하고 얼굴이 하얀 작은 딸은 하얀 눈이라고 불렀지요. 빨간 장미는 밖에 나가 노는 걸 좋아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숲속을 뛰어다니며 놀기도 했어요. 하얀 눈은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했어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산토끼나 다람쥐가 찾아오면 도토리나 홍당무를 주곤 했어요. 엄마와 두 딸은 이렇게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고 있었지요.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누굴까? 혹시 너무 추워서 찾아온 아기 다람쥐일까? 빨간 장미가 문을 열자 큰 곰 한 마리가 덜덜 떨며 서 있었어요. 밖이 너무 추워서 따뜻한 곳을 찾아왔어요. 곰은 온몸에 눈이 쌓여서 마치 얼음 조각 같았어요. 불쌍해라. 어서 들어와. 난로가에 앉아. 엄마는 곰을 난로가에 앉혔어요. 빨간 장미는 수건으로 곰의 털에 묻은 눈을 덜어주었어요. 하얀 눈은 맛있는 딸기차를 끓여주었지요.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곰은 딸기차를 마시더니 난로 옆에 누워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잤어요. 다음 날 아침 곰은 뚜벅뚜벅 걸어 나가며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따뜻하게 잘 자고 갑니다. 빨간 장미와 하얀 눈도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어요. 언제든지 와도 돼. 곰은 다음 날부터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마음씨 착한 두 딸은
곰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숫자 놀이도 하며 함께 놀아주었지요. 또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은 눈싸움도 하고 썰매도 탔어요. 그러는 동안 긴 겨울이 지나고 개울에서는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봄이로군요. 앞으로 여름이 다가도록 놀러 오지 못할 거예요. 왜? 숲속 동굴에 있는 내 보물을 지켜야 하거든요.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는 거야? 네, 마법을 쓰는 욕심쟁이 난쟁이가요. 마법을 쓰는 욕심쟁이 난쟁이? 네, 그 난쟁이는 겨울에는 땅속 굴집에서 잠을 자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땅 위로 올라와 내 보물을 훔쳐간답니다. 곰은 그 말을 남기고 성큼성큼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곰이 떠나고 개울에 얼음이 녹자 산에서 풀향기가 솔솔 풍겨왔어요. 빨간 장미와 하얀 눈은 오랜만에 산으로 나무를 뜯으러 갔어요. 숲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왱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나 좀 살려줘! 달걀 크기만한 난쟁이가 찔레나무 가시에 걸려 두 팔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얘들아, 어서 가시에 걸린 내 수염 좀 풀어다오.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얀 눈은 허겁지겁 주머니에서 바느질 가위를 꺼내 난쟁이의 긴 수염을 싹둑 잘랐어요. 난쟁이는 콩 소리를 내며 땅으로 대굴대굴 굴렀어요. 이 멍청한 아이야. 소중한 수염을 함부로 자르면 어떡해? 난쟁이는 씩씩거리며 찔레나무 사이에서 커다란 가방을 꺼냈어요. 반쯤 열린 가방 안에는 눈부신 보물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난쟁이는 인사도 없이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빨간 장미와 하얀 눈은 참 이상한 난쟁이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나자 숲에서 달콤한 과일 향기가 날아왔어요. 자매는 과일을 따러 숲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또다시 어디선가 왱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위를 살펴보니 지난번에 보았던 난쟁이가 이번에는 칡넝쿨에 수염이 감겨 낑낑대고 있었어요. 빨간 장미는 바구니 속에 담아온 작은 가위로 칡넝쿨에 얽힌 난쟁이의 수염을 싹둑 잘라주었어요. 이거는 못된 것들. 이 훌륭한 수염을 2번씩이나 자르다니. 혼내주고 싶지만 그냥 가겠어. 난쟁이는 눈을 부릅뜨며 화를 냈어요. 그러고는 보석이 가득 든 가방을 질질 끌며 사라졌어요. 며칠 뒤 숲에서 산딸기 익는 냄새가 났어요. 자매는 산딸기를 따서 잼을 만들기로 했어요. 자매가 숲으로 들어갔는데 커다란 독수리가 난쟁이를 막 낚아채려고 하고 있었어요. 두 자매는 얼른 달려가 하늘로 떠오르는 난쟁이의 두 발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난쟁이는 바지가 찢어지며 땅으로 풀썩 떨어졌지요. 아이고, 내 바지가 다 찢어졌잖아. 너희같이 버릇없는 애들은 처음 본다. 이번에도 난쟁이는 화가 나서 콩콩 뛰다가 허둥지둥 숲으로 뛰어갔어요. 난쟁이의 행동이 수상해 자매도 뒤를 쫓아갔어요. 난쟁이는 큰 바위 옆에 뚫린 동굴로 작은 쥐처럼 뛰어들어갔어요. 빨간 장미와 하얀 눈도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눈부셔. 보석이야. 어머, 봄이 말한 그 보석인가 봐. 난쟁이는 보석을 큰 날에 담고 있다가 자매를 보자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이 욕심쟁이 아이들아. 내 보물을 훔치려고 따라왔지? 난쟁이의 눈에서 차가운 파란빛이 쏟아졌어요. 난쟁이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알라하 말라하 나의 마법이야. 이 여자아이들을 작은 생쥐로 만들어라. 빨간 장미와 하얀 눈은 난쟁이 눈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무서워 슬슬 뒷걸음질을 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동굴 안으로 커다랗고 시커먼 그림자가 저벅저벅 걸어오며 소리쳤어요. 이 고약한 난쟁이! 다시는 마법을 쓰지 못하게 할 테다! 자세히 보니 겨우내
자매와 함께 지낸 큰 곰이었어요. 곰을 본 난쟁이는 작은 몸을 바들바들 떨며 말했어요. 너도 생쥐로 만들어주겠다. 이제 네 마법 따위는 겁나지 않아. 곰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난쟁이를 번쩍 들어 던졌어요. 난쟁이는 쿵 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지더니 그대로 돌이 되어 버렸지요. 그 순간 곰의 털이 스르르 벗겨지면서 잘생긴 청년이 나타났어요. 빨간 장미와 하얀 눈은 멍하니 청년을 쳐다보았어요. 놀라지 말아요. 나는 원래 푸른 성의 왕자였답니다. 이 보물은 우리 성의 보물이었고요. 그럼 왕자님은 난쟁이의 마법에 걸려 곰이 되었던 건가요?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잘 보살펴 주어서 보물도 찾고 마법에서도 풀려났어요. 왕자가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이제 나와 함께 푸른 성으로 가서 살아요. 이렇게 해서 두 자매는 엄마와 함께 성으로 들어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어땠나요?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나요? 빨간 장미랑 하얀 눈이 겨울 내내 곰을 도와주었잖아요. 또 못된 난쟁이도 몇 번이나 도와주었고요. 이왕 돕는 거 한 번 돕고 삐지는 것보다 그냥 도울 일이 있으면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멋진 생각을 했군요. 그리고 그 친구도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속상할 때는 고민만 하는 것보다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 생각난 김에 난쟁이도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그 아이들이 나를 도와준 건 조금 고맙지. 아니 그래도 이 수염 내가 얼마나 소중히 아끼고 길러온 수염인 줄 알아? 그런 수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싹둑 잘라버렸잖아. 그리고 내 바지, 내가 아끼던 바지도 찢어지게 만들었다고. 그 아이들이 나를 도와준답시고 한 행동들을 봐봐.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나. 그리고 그 녀석들이 혹시 내 보물이 탐나서 나를 쫓아다닌 건 아닌지도 의심된다구. 저희는 그냥 난쟁이 아저씨를 빨리 구해드리려고 서두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일부러 수염을 자르고 바지를 찢어지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요. 물론 도와드리고 나서 좀 죄송하기는 했지만 급한 걸 어쩌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동굴에 따라 들어간 것도 그 아저씨가 수상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 보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요. 생놀자 친구들은 난쟁이와 빨간 장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그럼 책놀자 친구들 모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년에 다시 만나요. 안녕!